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의 신선한 종목은 뭔가요? 제가 장볼 종목은 바로 mDevice에서 어떤 부분을 제일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mDevic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국향 매출이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반도체와 AI 쪽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오늘 살짝 눌려서 시작하면 절호의 매수기회다. 이런 관점에서 mDevice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기술주가 약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약간 쉬어갈 수도 네. 있는데 그 때를 노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mDevice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지금 그 젠슨항이 이번에 또 중국의 AI가 미국을 따라잡고 1등을 할 것이다. 사실 이 발언이 약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젠슨항은 대만 사람이니까 이제 동양인이니까 그쵸. 이제 중국 편을 드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불신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중국 AI에 대해서 뭐 AI 중국이 그 정도냐 뭐 이렇게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 이제 이제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이제 젠슨항은 사실 여러분들 뭐 중국 AI가 그 정도로 이제 앞서 나가니까 미국 AI 기업들이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번에 그 샤오펑이 아이언 2세대를 공개하면서 옵티머스 지금 3세대보다 더 뛰어난 어떤 워킹 실력을 보여줘서 이제 또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맞아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AI와 그다음에 로봇은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보통 그 AI의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나 아니면은 이제 딥시크나 그다음에 일부 그 중국의 AI 기업들이 이제 코드를 공개해놔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제 흔히 말해서 매핑이라고 하는데 매핑을 통해서 새로운 AI 서비스를 내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장 회사 중에서 AI 바이브 코딩으로 유명한 그 커서 AI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비상장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약 그 14조 원 정도를 평가받는 기업인데 그게 이제 코딩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어가 나오면서 이게 그 커서 AI가 지금 그 중국의 AI 오픈 소스를 가지고 매핑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AI 쪽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도 이걸 오픈 소스를 갖다가 쓸 정도로 지금 중국 AI가 많이 발전하고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자립화를 많이 한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mDevice를 봐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네. AI, 로봇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출 비중을 더 크게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동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중국은 지금 반도체와 AI 쪽에 관련 종사자만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가능 인구 정도 수준이 대부분이 지금 다 그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거는 이제 사회 환경과도 유사한데요. 지금 이제 AI 쪽으로는 뭐 석박사 기준으로는 지금 중국은 일반 의사보다도 이제 초봉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프로는 그 돈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당연히 중국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영어 유치원이 이제 뭐 상당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5세부터 보낸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AI 유치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5살 때부터 AI를 접하고 코딩을 접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무섭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사실 젠슨항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AI 경쟁에서 미국 제칠 것 이것도 이제 지금은 당연히 근소한 차이로 미국이 1위지만 중국이 앞서 나간다라는 내용. 그래서 미국이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뭐 보면은 미국이 어찌됐건 세계 1등이 하나라면 저는 이제 미국이 계속 앞서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있지만은 그만큼 저는 이제 중국의 AI와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그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냐? 근데 우리나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사실 뭐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2강 체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3등 수준으로 지금 특허나 휴머노이드 기술은 뭐 무시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도 잘 가주길 바라고요. 또 M디바이스의 주가도 잘 가주길 바라면서 맞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M디바이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거의 뭐 시장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AI, 중국 반도체 관련 지금 대표적인 테마주다, 대표적인 관련주다. 실제로 매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M디바이스 목표가는 19,500원, 손절가는 1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엮여있는 쪽 AI 밸류체인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종목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어제 본장에서도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야금야금 오르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지금 수익률 벌써 8% 넘게 지금 찍히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10만 원 깨질 때 저가 매수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15만 원 이미 고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HBM4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2강 체제로 갈 것 같고 그 밑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점유율 한 20% 정도 차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 처음에 TSMC가 이제 워낙 지금 슈퍼 의리죠. 거절당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지금 이제 2026년부터 차세대 반도체 칩을 맡겼는데 그게 AI6예요. 근데 AI5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이번에 의뢰를 할 때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 지금 이제 칩을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할 수 있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완화적인 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자막에도 나오지만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영업이익은 내년에도 훨씬 더 많이 찍힐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15만 원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BM 시장 내에서도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디램 시장도 보면 삼성전자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호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도 15만 원까지 저희 목표가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급등주는 또 어딘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또 매운맛으로 항상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의 매운맛은 어딜지 바로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죠.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의 신선한 종목은 뭔가요? 제가 장볼 종목은 바로 우리 매니저님 정말 열 관리에 진심이십니다. 네, 액침냉각.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GST가 장중에 또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전에 급등하고 오후에는 뭐 시장 밀리면서 이제 살짝 눌렸지만은 지금 액침냉각 쪽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유리기판 액침냉각. 그래서 관련주 반드시 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에도 제 밴드에서도 액침냉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유리기판 쪽 관련주들 어제 장중에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매매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시장 상승 속에서 50% 100%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삼성공조 대표적인 테마주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공조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공조 시스템 지금 뭐 관련 테마주로 이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유를 이용해서 이제 발열을 제어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그 테마성이 좀 강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액침냉각 관련해서 이제 늘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그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어요. 내용들이. 하지만 지금 이제 어떤 그 뉴스 보도나 아니면 이슈가 나오면 가장 먼저 급등 나오는 게 사실 삼성공조거든요. 빠르군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직접 찍히지는 않지만은 가장 이제 뉴스 나왔을 때 제일 크게 급등하는 거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공조 이렇게 뽑습니다. 네,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공조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도체 쪽으로는 조금 뒤처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 상승률이 좀 미미한데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액침냉각 쪽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지금 그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침냉각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2023년에 지은 AI 데이터 센터가 국내 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27년에 증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액침냉각 기술이 이제 들어가고요. 또한 이제 울산의 SK와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7조 원 수준을 투입해서 AI 데이터 센터 짓는데 여기도 액침냉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수준의 비슷한 규모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도 액침냉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액침냉각 쪽으로는 지금 워낙 내용들이 나올 게 많아서 결국은 그 이제 컴퓨터를 말 그대로 물에다 담가가지고 열을 그 분산시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가 대규모 인수합병 사실 M&A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하만 한번 했었죠. 하만. 그래서 이제 하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만 스피커 네. 이거 이제 그 전장 부품 그쪽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이재용 회장이 주도적으로 인수 합병을 한 건데 이번에 플렉트라 그래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공략 본격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공조 시장, 그러니까 열 관리하는 회사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보면 삼성전자도 2028년에 유리기판 본격적으로 상용화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플렉트 인수해가지고 또 냉각 시장 이런 쪽으로 가는 거 보면은 결국은 이 시장은 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 관리가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저희 매일 장 보는 남녀에서 가시고 네. 오시는 대로 한번 쏙쏙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삼성공조 요 부분만 좀 자세하게 보면은요. 네. 지금 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한번 눌리고 나서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타이밍에 거래량 터지면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9,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 관리 안에서 한 종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바로 만나볼 수 있는 날이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 오후 4시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녹화 방송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과연 우리가 어느 섹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제가 밴드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올려놓으니까요. 네이버에서 2차 커맨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모두 무료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 안에서도 실시간 대응은 밴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내일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